레벨 2하고 레벨 3의 문제들을 풀고 마지막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레벨 2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5번이랑 8번 이렇게 두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부터 볼게요. (5강의) 레벨 2의 5번 문제입니다. 수열이 이제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랑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랑 이렇게 두 개가 등장을 해. 그리고 SN은 AN이라는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요. 자, SN은 시그마 AN. 그 다음에 TN은 BN이라는 수열의 합이니까 시그마 BN. 자, 이렇게 적어놓고. 근데 얘는 이제 둘 다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공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AN이라는 녀석은 공차가 3이라고 했고 BN이라는 녀석은 공차가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요것만 반영해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요거는 자, 요거는 2분의 AN의 첫 항은 그냥 A라고 할게요. 아, 근데 여기가 항수죠. 항수 N개 바로 2A 플러스 N-1에 공차가 3이니까 3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2분의 N에 여기 BN의 첫 항은 B라고 할게요. 그럼 2B 플러스 N-1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좀 정리를 해볼 거고, 정리할 게 뭐 딱히 있나? 2분의 n 해놓고 괄호 안에 부분만 조금 정리하면은 3n 마이너스 3 플러스 2a 뭐 이렇게 써질 거고요. 밑에 있는 녀석은 2분의 n 괄호 열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2 플러스 2b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 상태인데 이제 이 SN과 TN에 대해서는 요런 얘기가 나와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적당한 M이라는 녀석을 집어넣으면 SM과 TM은 서로 부호가 반대인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관계식을 하나 얻어내고 싶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M으로만 바꿔가지고 얘네들을 요 식으로 써볼게요. 그럼 2분의 M으로 바꾸고 M 괄호 3M 마이너스 3 플러스 2A. 자, 오른쪽은 마이너스 붙여야겠다. 마이너스 붙이고 2분의 M 괄호 마이너스 2M 플러스 2 플러스 2B.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런 거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2 지우고 M 지우고 남아있는 부분을 써보면 3m 마이너스 3 플러스 2a가 여기서는 2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m 마이너스 5 플러스 2a 플러스 2b는 0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래서 요런 식을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또 얻을 수 있는 식이 뭔가 찾아보면 요 조건이 있죠. 요거 A12하고 B12하고 더하면 0이다. 요게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일반항으로 쓰면 되겠지. 지금 우리는 AN에 대해서 공차가 3인 것, 그리고 첫 항은 A라고 놨으니까, 자, 이 12번째 항은 뭐라고 써야 돼요? A 플러스 11 곱하기 3이니까 33이죠. 그죠? 33. 자, 그 다음에 B12 그러면은 B 한 다음에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요. 소와 마이너스 22가 되겠지. 그치? 요게 는 0이네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1이다. 아주 앞에 앉아 이놈아.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1이라는 걸 아까 전에 우리가 썼던 식에서 여기다가 좀 넣었으면 좋겠네. 그치?
요 자리에다가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1인 걸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앞에 것까지 다 하면 22가 되니까 m 값이 몇이 돼요? 왜 답이 없지? 마이너스 11. 아, 이거 넘어오면서 틀렸다, 그죠? 야, 이거 넘어오면서, 그죠? 마이너스 2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몇이야? 1이 맞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22에다가 요거 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3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잘 정리해서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제 과정이 조금 복잡했죠. 자, 이게 5번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그 페이지의 8번 문제, 같은 페이지의 8번 문제. 지금 81쪽이야, 준이야. 81쪽에 8번 볼게요. 자, 요 문제는 요 문제는 A1, B1, A1, A2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SN이 나왔는데 합을 나타내는 식이 나왔는데 요게 지금 두 종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잘라가지고 앞에 있는 식에서는 SEN 플러스 1 마이너스 SEN 요렇게 만들어 볼게. 요거는 3N 마이너스 1이다 이거고, 두 번째 식은 SEN 플러스 2에서 SEN 플러스 1을 빼면 그거는 2N 제곱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지윤아, 요거는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AEN 플러스 1, 그쵸? AEN 플러스 1. 그래서 요 놈은 AEN 플러스 1이고 그것이 지금 3N 마이너스 1이네요. 그 다음에 정선아, 이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뭐죠? AEN 플러스 2겠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2의 n제곱이네요. 물론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배웠어. 요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반항을 찾게 되면 요거는 첫 번째 항부터는 적용이 안 돼, 이런 주의사항이 붙었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적용되지 않죠. 왜냐면 여기다가 내가 n자리에 1을 넣더라도 S0라는 애가 등장하지 않거든. 그냥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S3에서 S2를 빼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요 식에다가는 우리가 n자리에 1부터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원래 이 식 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녀석도 n이 1 이상일 때부터 성립을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n이 1 이상일 때부터 성립을 합니다.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홀수 번째 항은 요거 3n-1이고 짝수 번째 항은 2n제곱인 거예요. 그지?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이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치? 왜냐면 여기다가 n자리 1 집어넣어도 제일 처음 나오는 게 A3부터잖아. A3, 여기는 A4부터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항은 약간 열외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쭈루루룩 하나씩 건너가지고 홀수 번째 항들은 등차 수열 이루고 짝수 번째 항들은 등비 수열 이루는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럼 한번 써볼까요? 여기가 지금 A1, 그러니까 A2 했을 때 A1, A2는 1인데 요거는 좀 열외니까 얘는 이렇게 좀 잘라놓고요. 자, 그 다음에 A3, A4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까지냐면 우리는 20번째까지 합을 구하고 싶으니까 A19, A20 자, 여기까지 쓰면 되겠는데 홀수 번째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자, A3, 3이면은 요 식의 n자리에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죠. 2. 그 다음에 A5, A5는 이 왼쪽 식에다가 n자리에 2 집어넣은 거잖아. n자리에 2 집어넣은 거니까 그죠?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5네요.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면 3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고요. 얘는 A19에서 끝이 날 텐데 A19는 얼마일까요? A19를 만들려면 n자리에다가 9를 넣어야 되는 거잖아. n자리에 9를 넣어야지 A19가 되는 거니까 9 집어넣으면은 9, 3, 27에서 1 빼면 26인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등 B 수열을 이루고 있는 짝수 번째 항들을 볼게요. A4 같은 경우는 n자리에다가 1 넣은 거죠. 1 넣은 거니까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A6은 2 집어넣은 거니까 2제곱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겠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A20은 n자리 얼마 넣은 거죠? 9 집어넣은 건가요? 9. 그러면 2의 9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요것들을 이제 잘 더해주면 될 텐데, 봅시다. 얘네 둘은 더해가지고 이제 3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빨갛게 쓴 애들. 빨갛게 쓴 애들은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처리할 건데, 지금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야 이거? 빨갛게 쓴 애들만 딱딱딱딱 뽑으면 8개, 9개야. 전체 20개 중에 앞에 2개 뺐죠? 18개인데 18개 중에서 반반 나눈 거니까 9개가 되겠지, 항수가. 그래서 항수는 9개, 그 다음에 첫항 끝항 아니까 첫항 2, 끝항 26. 자, 이렇게 하면 빨간 애들이 한번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초록색은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 합공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공비가 2니까 2-1분의 첫항은 2죠. 첫항 2고, 자, 2의 몇 제곱? 9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다 더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3 더하기 요거는 14 곱하기 9인가? 어떤 거? 이거요? 뭐 어디가 이렇게 되냐는 거죠?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 수열 2분의 n에 a 플러스 l 이거 쓴 거지, 그치? 첫 항과 끝 항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은 9 곱하기 14. 9 곱하기 14 얼마요? 126. 그죠? 126. 그 다음에 요 놈은 2의 9제곱이면은 512에서 1 뺐으니까 511에다가 2배. 1022. 1022.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1151. 그치? 1151. 이렇게. 그죠? 등차와 등비가 섞여 있는 그런 수열이었다. 자, 이렇게 풀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레벨 3로 가서 레벨 3에 있는 세 문제 보겠습니다. 82쪽이네요. 82쪽에 첫 번째 등차 수열부터 보면 자, 이 등차 수열은요. 등차 수열이 있는데 AK하고 AK 플러스 2하고 더한 게 40이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서 딱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거. AK하고 AK 플러스 2하고 더한 게 40이야. 근데 등차 수열이야. 준이야, 가장 깔끔하게 말하면 이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뭘까요? 그치,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뭘 할 수 있어? 그치, 얘네들의 가운데 있는 친구 A, K 플러스 1이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SK하고 SK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요런 거 두 개 있으면 우리 요 두 개 빼고 싶잖아. 그지? 두 개 뺄게요. 자, 비주야, 얘에서 얘를 빼면은 어떤 항과 어떤 항의 합이 나올까? 그렇죠. AK 플러스 2랑 AK 플러스 1 얘네 둘의 합이 나올 텐데 88에서 45를 뺐으니까 43이 되겠죠. 그치? 근데 둘 중에서 이 AK 플러스 1이 20인 것을 벌써 앞에서 알았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야? 23인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찾았네. 등차 수열이잖아. 뭘 알아냈어요? 공차가 3이라는 사실을 알았네요. 그쵸? 공차가 3이야 라는 거 알았어. 자, 그럼 공차가 3인 거 알았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조합해 가지고 나머지 K 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첫 항 A가 얼마인지 이런 걸 좀 찾아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볼까? 그러면은
AK는 AK 플러스 1의 바로 앞에 항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17이 되겠죠. 17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공차가 3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써도 되겠는데? 그죠? 뭐 앞에 몇 개 써다 보면은 45가 되는 게 나오지 않을까? 아 근데 음수로 또 넘어갈 가능성도 있구나. 자 계산을 합시다. 자 AK가 17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항 구하는 공식으로 써놓으면 AK라는 것은 첫 항 더하기 K-1에 3 곱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A 플러스 뭐 3K-3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AK가 이렇게 생기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SK로 갑시다. SK. 자 SK는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요.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등차 수열 합공식을 통해서 2분의 항의 개수 K 괄호 열고 첫 항이 2개 2A 플러스 K-1에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돼? 2분의 K 괄호 2A 플러스 3K-3 괄호 닫고 요건데 이게 4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럼 우리가 지금 A하고 K에 대한 식을 두 개를 얻었으니까 지금 AK가 17인 거 알고 있죠? 얘가 17이야. 얘가 17이니까 연립을 이렇게 합시다. 얘를 그냥 A눈으로 정리할게요. A눈으로 정리하면은 20-3K죠. 20-3K를 그 밑에 식에 이제 A 자리에다가 이놈 자리에다 집어넣을게요. 이놈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양변에다 2 곱해주면 K 괄호 자 2 하면은 40-6K 플러스 3K 마이너스 3이 90이네. 그러면은 이 뭐니? 마이너스 3K니까 마이너스 3K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7K인가요? 넘어오면 마이너스 90은 0이니까 부호 바꿔줄게. 요렇게 부호 바꿔주면 자 인수분해 될까? 안 되면 큰일인데. 얼마로 되니? 13에 90 하면 되잖아. 그치? 그치? 13에 90에 마이너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K 값이 9 또는 3분의 10 나오는데 K는 자연수니까 K는 9가 되겠네. 그쵸? 그럼 K가 9라는 것을 아까 전에 찾아놨던 요 관계식에다가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시면 A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7. 답은 2번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엔 계산이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요런 것들 있잖아.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차가 3이라는 것을 빨리 찾아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81쪽, 82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제일 좀 강조하고 싶은 문제가 2번인데요. 2번 한번 풀어봐, 얘들아. 조금 어려운데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특강을 들었던 사람들은 특강에서 배웠던 얘기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풀어봅시다. 2번 해보세요. 2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간단한 수열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당연히 못 푸니까. 자, 만약에 뭐 A1이 5, A2가 3, 뭐 A3가 1, A4가 마이너스 1, A5가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 S1은 5잖아요. S2는 8이잖아요. 이게 둘이 더하는 거니까. S3는 9잖아요. 그 다음에 S4는 얘까지 더하는 거니까 다시 8이고 S5는 다시 5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이후로 나오는 값들은 이것보다 계속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지? 자, 그러면 이 SN들 중에 제일 큰 친구가 누구야? 얘 제일 크잖아. 그럼 이놈을 우리가 지금 B1이라고 하겠다. B1이 9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 큰 게 8이잖아.
그 다음으로 큰 게 8이니까 요거 B2 이거를 8이라고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이걸 지금 문제로. 뭐 근데 n의 개수를 모르잖아. 그걸 구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무튼 나 조건은 그런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풀던 그냥 등차 수열 뭐 공식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써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풀리고,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일단 이 수열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 특강 시간에는 얘기했는데, 등차 수열에서 A에는 어떤 함수로 바라볼 수 있다 그랬지? n에 대한 1차 함수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1차 함수, 그 다음에 S에는 n에 대한 2차 함수의 개념으로 바라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 요 2차 함수의 최고차 항의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의 최고차 항의 개수는 n분의 d죠. 아니 n분의래. 2분의 d죠. 그쵸?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d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요 사실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우선 S에는 최대값이 36이잖아요. 가장 큰 값을 갖잖아요. 그럼 2차 함수인데 이렇게 가장 큰 지점을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일단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지. 위로 볼록. 그러니까 이 D값은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치? 그럼 D값이 음수면 이 A에는 직선의 형태를 띌 텐데, D가 음수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겠죠. 그죠? 그래서 AN들의 항들을 쭉 나열해 보면 이런 직선의 형태를 띌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n 값이 1이다. 이게 지금 n축입니다. 여기 n 값이 1이면 요 지점의 값이 a1이 되는 거고, 그죠? 여기 n 값이 2다. 그럼 요 지점의 값이 a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인 거지. 이런 식으로 쭉 오는데, 자, 아까 가조건이 무슨 의미를 갖는다 그랬냐면, 가조건은 an이 0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내려오다가 0에 딱 지나가진 않는 거니까, 결국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약간 앞쪽에 항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약간 뒤쪽에 항이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지나가겠죠, 0을.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36이라는 값은 AND를 더했을 때 그 합이 가장 큰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36은 언제 나오겠어? 여기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요 놈에 해당되는 숫자까지 딱 더했을 때 그게 지금 36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음수가 되는 애를 포함을 시키는 순간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니까. 맞니?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항들을 더한 합이 36인 거는 확실한데, 그럼 이 35는 언제 나올까? 35? 언제? 35가 언제 나오느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 끝에 붙어있는 요 숫자가 이 마지막 양수 중에 마지막 항이 1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요걸 하나 딱 제외시키고 여기까지만, 요 앞에 것까지만 이렇게 더하면, 여기 바로 앞에까지만 이렇게 더했을 때 요게 35가 될 수 있죠. 그치? 또는 어떨 수도 있어. 또는 음수 중에 첫 번째 숫자 있죠. 음수 중에 첫 번째 숫자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때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놈까지를 싹 이렇게 더했을 때 그게 35가 될 수도 있죠. 가능성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 가능성은 양수 중에서 마지막 항이 1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때? 음수 중에서 첫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일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요 생각만 한번 더 해보자. 먼저 자 요 녀석이 지금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요 지점의 값이 1인 경우, 그러니까 양수 중에 마지막 항이 1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내가 요 1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더한 게 이게 35잖아요. 그죠? 그럼 33은 언제 나올까요? 33. 여기서 하나를 더 뺐을 때 나올까? 둘 다. 잘 생각해봐. 이게 지금 직선이잖아.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잖아.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마지막에 있는 숫자를 하나 더 빼는 거하고 아니면 아까 전에 이 다 더한 게 36이었지. 거기다가 이 음수를 하나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하고 어떤 게 조금 더 클까요? 포함시키는 게 조금 더 크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을 생각해보면 그치? 요 음수의 절대값이 조금 더 작을 거니까 그치? 요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33이 될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자 36에서 얘를 포함을 딱 시켰더니 요거 하나만 딱 포함시켰더니 36이 33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 첫 번째 음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수 중에 마지막 항이 1인 경우에 이 경우에 우리는 음수 중에서 첫 번째 항이 음수 중 첫 항이라고 쓸게요. 음수 중 첫 항이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값들을 잘 보시면은 자 그럼 거꾸로 음수 중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면 이제 반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반대 상황이 돼가지고 이때는 뭐가 되냐면 양수 중에 마지막 항이 얼마가 될까? 요게 3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다. 그럼 이제 1번이 맞냐 2번이 맞냐 요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판단은 써보면 돼요. 써봐가지고 36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게 답인 거예요. 자 어차피 지금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바로 인접한 두 항이니까 이 경우든 공차는 4로 정해진 거죠. 그죠? 공차는 4로 정해졌어. 그럼 요거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다. 그러면 그 앞에 거는 공차가 마이너스 4인 거지, 그지? 작아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럼 그 앞에는 1이겠고요. 그 앞에는 5가 되겠고, 그다음에 9가 되겠고, 13이 되겠고, 17이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내가 적당한 지점에서 딱 끊어가지고 36이라는 합이 나오게 할 수 있나요? 얘네 둘이 더하면은 39니까 넘어가잖아. 만약에 그럼 얘가 없었다면 13부터 시작한다면 그러면은 22에다가 이렇게 하면 28이니까 어찌됐건 36이라는 지점이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이 1번 경우는 최대가 36이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경우 보세요. 얘는 자 마이너스 1이 있었고 그 앞에 3이었고 그럼 또 4씩 증가시키면 되니까 7이고 11이고 15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수열이라 가정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어때? 36 나오죠. 그죠? 그러면 요 경우가 맞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러면 요 수열인 거니까 자, 요 수열이면 요게 맞는 거니까 요 수열이면 공차가 마이너스 4 일반항 쓸게요.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을 던지고 19라고 쓰면 되죠. 요게 지금 일반항입니다. 요 녀석의 일반항. 자 그럼 요 수열에서 10번째 항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0 플러스 19 마이너스 21이 되겠고 절대값 씌우면 21이 되겠지. 그치? 이런 문제는 예. 1차 함수 이렇게 그리고 풀어야 돼요. 이걸 뭐 2차 함수를 그려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요 함수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좀 편하고 함수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요 내용은 생각을 해내야 돼요. 요 내용이 핵심이거든. 그치? 함수를 그리지 않더라도 요거를 생각해야지 풀 수 있고
여러분 그 특강 시간에 했던 문제 중에도 약간 요런 함수를 그려가지고 접근해야지 풀리는 문제 종종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의 유형입니다. 꽤 어렵죠. 21번, 21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갈게요. 자, 3번은 fx라는 함수가 있고 그 fx라는 함수 위에 an, fan이라는 점이 있네요. 그리고 그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bn인 직선이 그 fx하고 만나는 또 다른 점의 좌표가 나와 있어. 그러면은 뭐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직선 하나 이렇게 그어 놓고 요 지점을 뭐 an, 요 지점을 an 플러스 1 이렇게 잡았을 때 그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기울기가 bn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는 an, 자 이게 지금 요 fx라는 함수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x자리에다가 an 집어넣어주면 요 점의 y좌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n, an의 제곱 플러스 an 요런 점하고, 자 그 다음 요 점은 이제 an 플러스 1이니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an 플러스 1. 자, 이 두 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울기를 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은 뒤에 것 빼기 앞에 거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에서 또 앞에 걸 빼니까, 자, 요 놈에서 요 놈을 빼는 거는 이렇게 써볼까? a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an의 제곱을 빼고 더하기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고, 순서를 조금 조정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은 이 앞에 있는 거 얘네 둘이 뭐가 돼요? 합차 공식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요 놈을 합차를 딱 해주고 나면, 자, 세 덩어리에 전부 공통적으로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보이죠? 싹싹싹 지우면 되잖아, 그지? 싹싹싹 지우면 남는 게 뭘까? a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an 하고 뒤에 플러스 1 남나? 이렇게 되죠, 그쵸? 요게 지금 기울기고요. 그 기울기가 지금 뭐하고 같아요? bn하고 같네요, bn. 자, 얘가 bn이랑 같다. 근데 bn이라는 수열은 공비가 공비가 4제곱근 2인 등비 수열이다 라 그랬네. 그죠? 그럼 bn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써놓을까요? bn에 대해서 합을 좀 써볼까? 합. 자, 이 식에서 우리가 요 an의 20번째 한까지의 합이 21입니다 라는 조건을 이제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1이라는 친구를 넘겨 놓을게요. 1을 넘겨가지고 요거 bn 빼기 1로 만든 다음에, 자, 이쪽 편이 자, 이 식에다가 n자리에 적당한 숫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a1부터 a20까지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맨 처음에 1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a1은 b1 빼기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지 말고 바로 얼마 집어넣을까? 3 집어넣는 거야. 그치? 이미 a2가 있잖아요. 이미 a2가 있으니까 중복되게 만들지 말고 바로 3을 집어넣어. 여기다 3 집어넣으면은 a4 더하기 a3은, 자, 3 집어넣었으니까 b3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A1, A2, A3, A4 하나씩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런 패턴으로 해서 n자리에다가 19까지 집어넣는다면 A20 더하기 A19가 요게 B19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것들을 더해볼까요? 요것들 이렇게 더하면 요 왼쪽에 이거 다 더한 게 이게 지금 얼마예요? 그쵸? 20반까지 합이니까 요게 2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B1, B3 이렇게 하나씩 건너 뛰어가지고
자, 여기 B1, B3, B5 해가지고 땡땡땡 B19까지 더하고,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마이너스 1들이 몇 개 있겠어 이거? 이게 몇 줄일까? 10줄이죠? 10줄이니까 마이너스 1이 10개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결국 요 마이너스 10을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여기 B1, B3, B5 얘네들의 합이 얼마라는 거야? 31이라는 거예요. 이게 31인데 Bn 자체가 등비수열이었기 때문에 하나씩 건너뛰어도 등비수열이죠. 그리고 Bn의 공비가 아까 뭐였죠? 네, 4제곱근 2였잖아. 그럼 이거는 지금 하나씩 건너뛰었으니까 이 수열의 공비는 뭘까? 루트 2겠지. 원래 Bn의 공비의 제곱 루트 2겠지. 자, 그러면 공비가 루트 2. 이 녀석에 대해서 첫 항은 모르겠지만 공비가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10개잖아. 그죠? 요것들을 합쳐가지고 31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한번 들어갈게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첫 항을 B1이라고 하고 루트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것이 31이 나오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보면은 B1에서 자, 루트 2의 10제곱이면은 31이네. B1 곱하기 31이 31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B1이 뭐예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답은 2번. 네, 그래서 레벨 3의 세 문제 처리를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어로 갈게요. 그러니까 자, 84쪽으로 가서 자, 84쪽에는 누가 나오나요? 시그마. 네, 시그마. 난 옛날에도 시그마를 참 좋아했었는데. 아니, 난 수열 단어는 좋아했다 그랬잖아. 수열 단어에서 시그마가 너무 뭐랄까 신기하더라고. 시그마를 가지고 막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표현할 수 있고 재밌었어. 자, 시그마 자체가 뭐 어떤 걸 뜻하는지는 여러분 다 알 거고요. 요 시그마의 표현에서는 한 가지만 강조를 하자면 우리가 시그마를 쓸 때 늘 시그마 하나당 그 시그마의 주인공이 되는 문자는 무조건 몇 개죠? 무조건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뭐 N까지 이렇게 써 있으면 무조건 이 시그마의 주인공이 되는 문자는 누구야? K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었죠. 만약에 이렇게 생겨 있는데 여기 안에 N이 들어가 있으면 이 N이라는 친구는 이 시그마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냥 상수 취급해줘야 되는 문자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봐줘야 된다? N제곱으로 봐줘야 된다 이랬지. 맞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가 이제 시그마를 하나 더 씌워가지고 시그마 N은 1부터 L까지. 자, 이렇게 되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응? 생각해봐. 아, 6분의 그렇지, 그렇지. L L 플러스 1, 2L 플러스 1 이렇게 가야죠. 자, 방금 말한 것처럼 요 녀석은 다 정리하면 그냥 N제곱이랬잖아. 그치? 그럼 그 N제곱에다가 다시 시그마 N은 1부터 L까지가 씌워져 있는데 이번에 이 시그마의 주인공은 N이잖아요. 그럼 요 N제곱은 상수 취급하면 안 되지. 얘가 주인공이니까. 그럼 이 N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공식, 제곱을 정리시키는 공식으로 정리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6분의로 시작하는 공식을 쓸 거고 단 끝나는 애가 L이니까 6분의 L, L 플러스 1, 2L 플러스 1 이렇게 써야 맞겠지, 그치? 그래서 시그마를 바라볼 때는 항상 어떤 문자가 주인공인지에 집중을 해서 걔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는 문제들도 종종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얘는 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들이라서 한번 쓱 보면 맞아 이런 게 있었지 라고 생각이 날 거고
조심할 것은 곱하기만 시그마를 따로 씌우지 않으면 됩니다. 그지? 이 안에 만약에 곱하기가 되어 있는데 시그마를 따로따로 씌운다? 그건 불가능하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자 넘어가서 자 여기 예제 1번부터 좀 볼까요? 예제 1번은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0분의 1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식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식을 딱 보니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뭐예요 이거? 세제곱 빼기 세제곱식이죠. 그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 자, 그래서 얘를 먼저 우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세제곱 빼기 ak 플러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해요? 쪼개요? 응. 나열해야죠. 나열하면 어떻게 될까? 없어지겠죠. 그치? 자, 시그마라는 게 결국 k 자리에다가 1부터 10까지 집어넣으면서 다 더해 나가는 거니까 얘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써보면 1 집어넣으면 a1 세제곱 빼기 a2 세제곱,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더하기 a2 세제곱 빼기 a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연달아서 이렇게 지워진다는 게 보이니까 아, 이거 어차피 마지막 것만 알면 되겠네. 그럼 10번째 a10의 세제곱 마이너스 a11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것도 이렇게 지워줄 테니까 결국 남는 거는 요 놈이랑 요 놈만 남을 텐데 a1은 3이었으니까요. 얘는 27이겠고 a11만 찾으면 되네. a11이라는 것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10번 더하는 거죠. 공차를 10번.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니까 10번 더해봤자 마이너스 1밖에 안 되죠. 그러면 3에다가 마이너스라니까 2가 되겠지. 2의 세제곱. 8을 빼주는 거네. 그지? 8을 빼주는 거니까 답은 19. 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요런 거는 어떻게 썼나요? 2번 같은 거는 상수를 예, 앞으로 빼고 예. 분해를 더해. 상수를 앞으로 빼가지고 나눠버리면 k는 1부터 15까지 a k 플러스 1이 25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도 3이라는 친구를 앞으로 빼고 나눠버리면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 k가 10 이렇게 되겠죠. 이건 시그마의 모양은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얘는 k 플러스 1이고 얘는 k네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요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잘 계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거 그냥 나열해서 생각해봐요. 요거 무슨 뜻이냐면 A2부터 시작하는 거죠. A2, A3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A16까지 더한 게 지금 25라는 얘기고, 요 놈은 나열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냥 A1, A2 해가지고 A15까지 더한 게 1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지금 A16을 더하는 게 목표니까, 요 놈을 구하는 게 목표니까 요 식에서 요 식을 어떻게 할까요? 빼주면 좋겠죠. 근데 빼주면 겹치는 것들은 다 사라지겠지만 얘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A1이 하나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빼주면은 A16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25에서 10 빼니까 1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A1이 3이니까 넘기면 얼마야? 18? 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86쪽에 보시면 여기는 뭐 이거는 설마 까먹지 않았겠죠. 시그마에서 뭐 제일 자주 사용하는 세 가지 공식이니까 시그마 K랑 K제곱이랑 K세제곱 이런 거 있었다라고 한번 복기를 하시고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문제 보면 예제 2번은 자, 요거는 이제 시그마의 모양을 조금 이제 변형을 시켜 놨어요.
두 번째 시그마가 얼마부터 시작해? 3부터 시작해. 그렇다고 이 두 가지 시그마를 우리가 따로 계산하나? 합쳐서 계산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시그마는 K는 1부터 10까지 3K제곱 플러스 K 요 그대로 놓고, 자, 두 번째 시그마를 K는 1부터 10까지로 변형을 시키면, 자, 요렇게 변형을 시키면 여기에는 원래는 없었던 항 두 개를 지금 끼워 넣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 두 개를 내 마음대로 끼워 넣었으니까 뒤에서 두 개 항을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 두 개의 항이라는 것은 요 식에다가 얼마 는 거랑 얼마 는 거? 1 는 거랑 2 는 거. 그죠? 원래는 3부터 시작하는 애였는데 K에 1 는 거랑 K에 2 는 거를 내 마음대로 지금 넣어준 거니까 뒤에서 이제 빼줍니다. 자, 여기다 K에다 1 집어넣으면은 1이죠. K에다 2 집어넣으면은 6이죠. 그럼 6을 빼주는 거니까 요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자, 요렇게 써주면, 그러면 이제 요 시그마하고 요 시그마는 아랫끝 윗끝이 같으니까 K는 1부터 10까지 해놓고, 자, 합쳐가지고 쓰면은 K제곱 플러스 2K인가? 네, 요렇게 해서 계산하기 좋은 모양이 나왔고, 맨 뒤에 있던 친구들은 요 마이너스 분배 받아가지고 플러스 7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이 정도, 이거 전에 우리 수완할 때 이거 외웠었는데, 1부터 10까지 K랑 K제곱. K가, 1부터 10까지 K가 뭐죠? 55였죠. 1부터 10까지 K제곱은 뭐였죠? 385. 그쵸? 이게 제일 자주 나오거든. 1부터 10까지 더하는 게. 그래서 이런 건 외워버리면 좋다. 그러면 385에다가 55가 두 번, 110에다가 7 더하는 거니까 502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푸는 거였고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봅시다. 4번 한번 풀어봐요. 4번. 물론 그냥 여기다가 n자리에다 20 집어넣어가지고 쫙 계산하고 14 집어넣어가지고 쫙 계산하고 해서 약분시켜서 풀어도 됩니다. 되는데 이 문제를 낸 의도는 이 fn이라는 식 자체를 좀 정리해보라는 의도예요. fn이라는 식을 정리해봐라. 시그마 없이 fn이 뭔지 쓸 수 있으면 거기다 그냥 14, 20 집어넣으면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그 의도대로 좀 풀어보면, 자, 여기서 fn은요 시그마하고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n 플러스 1 꺼낼까? n 플러스 1 꺼내고 시그마 k 요렇게죠. 요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애는 그 시그마 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거니까 6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자 n 플러스 1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n이니까 시그마 k니까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정리. 일단 얘네들이 뭐 해줘야 돼? 정리하기 편하려면은 통분해야지. 그치? 통분. 그럼 여기다가 3 한번 곱해주고 여기 3 하나 넣읍시다. 이렇게 넣으면은 자, 공통인수로 땡겨줄 수 있는 것이 6분의 한 다음에 n도 땡길 수 있고요. n 플러스 1도 땡길 수 있죠. 그래서 n 플러스 1 땡겨줄게요. n 플러스 1 땡기면 앞에서 남는 것은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2가 남았고, 뒤에서는 자 이거 나갔고 이거 나갔고 이거 나갔다고 생각하면 3하고 n 플러스 1이 남은 거니까 플러스 3n 플러스 3이 남았죠.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결국은 얘가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정리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정리가 끝나면은 그 다음 계산은 쉽죠. 이제 그 다음 n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이었네. 그지? 1이었어요. 그죠? 요 그대로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14 집어넣고 20 집어넣어서 그냥 약분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6분의는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6분의 쓰지 말고 14, 15, 16하고
여기는 20, 21, 22하고 약분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14랑 얘랑 지워가지고 3 만들고 2 만들고 얘랑 지워가지고 10 만들고 얘 2 되고 얘 5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우면 뭐죠? 이거는 요거 지어서 18 만들고 4 만들고 11 만들면 되나? 뭐지? 15가 3으로 얘가 아까 이거 3이구나 3 그죠? 맞아 그러면 이렇게 지어지면 끝나네요 그죠? 4분의 11이 되겠네 4분의 11이면 답은 15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해보라고 풀어보라고 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가 시그마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분수꼴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치? 시그마 안에 분수가 들어있으면은 분수들은 그 분수들끼리 그냥 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수꼴은 항상 특정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계산을 해주고 그 방법을 동원해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만 나옵니다.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자, 요 두 개는 전부 부분분수 공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부분분수 밑에 나와 있어요. 요것을 적용하면은 얘네 둘 다 똑같이 요거 적용시키면 요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유리화 시키는 방식이죠. 유리화. 그래서 부분분수를 쓴 것도 그렇고 유리화를 시키는 것도 그렇고 결국 계산해보면 쫙쫙쫙쫙 지워지는 모양. 그치? 그렇게 지워지고 앞에랑 끝에만 남는 그런 형태의 풀이가 들어가는 문제들입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넘겨서 여기서도 예제 3번을 하나 보시면 첫째 항이 4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AN의 일반항이 뭐예요? 공차가 3이면 무조건 몇 n으로 시작해? 3n으로 시작하죠. 3n으로 시작하는데 첫 항이 4가 돼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1이 붙겠지. 요런 상태야 AN이. 자 그럼 이제 여기 문제에 요 부분 있잖아요. 요 시그마 안에 들어있는 요 부분을 이제 가져와 보면 얘가 3k 플러스 1 그리고 3k 플러스 4인가?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그럼 요런 친구한테 바로 무슨 공식을 써주는 거야? 바로 앞에 부분분수, 그지? 분수 두 개로 쪼개는 그 공식을 써줄 겁니다. 그럼 부분분수 공식이 요렇게 생겼으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부분분수 공식을 쓸 때는요 되도록이면 뒤에 있는 애가 크게 큰 놈을 뒤에다 배치하고 푸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b-a 부분이 양수가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3 그대로 놓고 자 b-a 하면 여기 또 3분의 1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뭐가 되냐면 3k 플러스 1분의 1 빼기 3k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없어졌을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가 들어갔으니까 시그마까지 생각을 하면 자 시그마까지 생각을 해보면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인가? 그죠?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 집어넣으면은 7분의 1 아니야? 7분의 1 마이너스 2, 3은 6, 10분의 1인가? 이렇게 되죠. 그럼 뭐 7분의 1부터 지워지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죠? 7분의 1부터 지워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이 시그마는 m까지 가는 시그마니까 m 마지막 것이 3m 플러스 1분의 1 빼기 3m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까지 다 지워졌겠지, 그지?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것은 요 놈이랑 요 놈 이렇게 둘만 남아있을 텐데 얘네 둘의 합이 64분의 1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할게요. 요거 마이너스 붙어있는 거 넘기고 64분의 15를 넘기면 이게 64분의 16이니까 빼면 딱 얼마예요? 64분의 1 되죠. 1 되고 여기가 3n 플러스 4분의 1 되니까 자 양변 뒤집읍시다. 뒤집으면은 부등호 바뀌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럼 4 빼주고 3으로 나누면 m은 20 이상이 딱 나오겠죠. 그죠? 20 이상 답은 5번.
이런 게 부분 분수 동원하는 문제예요. 자, 넘어가서 90쪽 보시면 90쪽에는 자, 수열의 합과 수학적 귀납법. 일단 먼저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먼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은 수열을 일반항으로 쓰는 걸 제일 편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일반항으로 가끔 표현하기 어려운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열들이 있기 때문에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나타내는 것을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이렇게 쓰면 이제 대표적으로 등차 수열이잖아. 이런 등차 수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등차 수열을 귀납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아까도 했지만 요게 요거 더하기 요거하고 같다 이렇게 써 있어도 이건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죠. 네, 등차 중항식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써 있으면 한계가 뭐냐면 공차를 이때는 얼마인지 알 순 없지, 그치? 근데 이렇게 써 있으면 공차가 D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등비수열인데 등비수열을 귀납적으로 표현하는 이게 제일 흔한 방법이라면 또 역시 등비중항을 이용해서 an 플러스 1을 뭐한 게? 제곱한 게 an 곱하기 an 플러스 2하고 같아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등비중항을 이용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귀납적 표현이죠.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91쪽에서는 밑에 8번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 8번. 자, 8번 문제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이렇게 못을 박아줬어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그런데 그 수열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an 제곱을 넘겨서 합차 공식을 해볼까요? 그러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그리고 an 플러스 1 플러스 an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8괄호 4n 마이너스 3과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4라는 걸 알거든. 그럼 이게 얼마예요? 이거 4잖아. 그죠? an 플러스 1에서 an 빼면 무조건 공차 4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거 지워버리고 얘를 얼마로 만들어? 2로 만들어. 그럼 결국은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이 요게 8n 마이너스 6이다 이거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an 플러스 1과 an이라는 요 두 녀석도 얼마 차이 나는 녀석이에요? 4 차이 나는 녀석이잖아. 그죠? 공차가 4니까. 그치? 그러면 이 8n 마이너스 6을 서로 4 차이 나게 둘로 잘라주면 되겠죠? 그치? 4n 빼기 2랑 아니지 4n 빼기 1이랑 4n 빼기 5랑 빼기 2 빼기 3 얼마야? 그럼 이게 안 나오잖아. 자, 이 녀석을 4n 빼기 1이랑 4n 빼기 5랑 이렇게 쪼개주면은 서로 4 차이 나면서 더해서는 8n-6이 되죠. 그러면 2, 4 하면은 끝에 마이너스 6이 안 나오잖아? 뭐? 그냥 an 플러스 1을 4 플러스 a라고 4 플러스 an이라고 그래도 되죠. 어? 뭐 하면? 2, 4가 뭐 여기를 2랑 4로 한다는 거야? 그럼 걔네들 2 차이 나잖아요. 우린 4 차이 나는 애들을 찾고 있으니까. 그럼 준이 말대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요 녀석을 그냥 요 녀석을 an에다가 4 더한 거야 이렇게 보면 더 깔끔하겠네. 그치? 요거 다음 항이니까. 그치?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해보면은 결론은 an이 4n-5가 나올 겁니다. 그죠? 4n-5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an이 요건데 우리는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거죠. 그럼 여기서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것보다 시그마로 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 여기다 그냥 시그마 10까지 씌우면 되잖아. 그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씌워버리면 4n-5에서 우리는 이미 1부터 10까지 다 더한 게 55라는 걸 아니까 55에다 4배 하면 220이죠?
220에서 50을 빼면 답이네. 170이 되겠네, 그지? 170. 답은 2번. 네, 이렇게 풀 수 있겠다. 딱 이제 귀납법만 남았네요. 수학적 귀납법만 남았네.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여기 그리고 얘들아 이거 그 수특에 22년도 거랑 21년도 거 해설을 뽑아놨거든요. 자기가 만약에 좀 이렇게 뭐 파일로 보는 게, 핸드폰으로 보는 게 불편하면은 뽑아놨으니까 가져가시고. 그리고 여기 수특이 내 기억에 21년도 건가가 7강으로 단원이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22년도 거고 21년도 거고 다 이제 끝까지 푸시면 됩니다. 네, 예, 끝까지죠. 끝까지 푸시면 되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학원 방학 있잖아요. 방학 끝나고 나서는 목요일 날까지 해가지고 요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투 들어갈게요. 수투. 자, 네, 그럼 이제 하프 모의고사 갈게요.